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오늘 현대시 들어갑니다. 현대시는 긍정, 부정 분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수업을 듣습니다. 자, 정희성의 오늘 이 작품은요. 초점이 얘들아 부재야. 자, 부재 보이십니까? 모걸 시운을 빌려서 여기서의 모걸은 박모걸이고요. 박모걸에 들어본 적 있을걸 얘들아? 그 산이 날 애워싸고 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의 시운, 그러니까 틀을 아주 유사하게 빌려다가 쓴 작품이야. 그러면 유사하게 빌려다 썼다면 내용이 유사하겠네? 일까요? 를 알고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초점이야.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제가 그래서 칸을 비워놨는데 거기다가 필기를 해줄 거지만 그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하는 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다. 왜겠어? 만약 수능에 이 작품이 올해 입했으니까 이 작품이 올해 수능에 나와? 그러면 정해진 거야. 박모걸 씨를 보기로 놓고 연계해서 비교 분석시키겠다. 저라면 그렇게 냅니다. 저라면.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정희성 작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박모걸 씨와 비교 분석해서 설명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자, 정희성 들어갈게요. 산이 날더러는요.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어머나. 왜 흙을 파먹으라고 하지? 그것도 흙이나 파먹고 살아? 오, 이거 너무 기분 나쁜데 얘들아? 그래서 부정적인데요 라고 하고 싶겠지만 항상 우리는 문맥을 봐야 하고 화자 입장을 보는 거예요. 내가 좋고 싫고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진행하면서 긍정 부정을 찾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제가 필기 한번 해볼까요? 산이 날더러 여기서 얘기한 나는 화자일 테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흙이나 파 먹으라 한다라고 했어요. 사실 요 대사는 산이 한 대사지. 그래서 산이 우리 EBS에서 한 표현들은 내가 요 빨간색으로 정리해 놓은 거 알고 있지? 자, 여러분들 교재 밑에 보면 누군가 화자에게 하는 말을 여기서의 누군가는 당연히 산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 화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뭐뭐 하라고 한다. 요거는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나한테 얘기하더라. 라고 해서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만 EBS에서 선지 표현으로 쓰인 것들은 무조건 정확히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EBS의 작품이 만약에 나왔을 때 EBS 선지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약간씩 변형해서 시험 문제 출제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인 화자에게 산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어머, 산은 어찌됐건 사람이 아니니까 의인한 수법이 쓰였습니다는 기본이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날더러는 삽이나 들라고 한답니다. 흙을 팔려면 삽을 들어야죠.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 흙 파고 삽 들고 흙 파고 그렇게 살라고 해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조금 더 가볼게. 쑥구렁에 박혀서 쑥이 되라고 한답니다. 요거 제가 이따 설명할 거라서 제 밑에다 써볼까요? 쑥도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 더 늘 퍼진 날 산은요. 쑥국새가 울고 느낌 싸하지? 이걸 긍정할지 부정할지, 물론 마음쪽에서 심적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 그렇지만 어쨌든 긍정할지 부정할지 살짝 고민 중인데 울고 나왔으면은 이제 좀 감 오죠? 그래도 더 가볼게요. 쑥국새가 울고요. 저만치 홀로 서서 그래서 날더러는요. 쑥국새 마냥 울라 하고 나 울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울어야 되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 더더군다나 뒤에 흙 파먹다 죽은 아비여. 똑같네. 이 아버지는 왜 흙을 파먹었을까? 뒤에 굶주림에 지쳐서 쑥구렁에 낮아빠진 애미처럼. 굶주림. 초점 나왔죠? 항상 시는 다시 설명, 긍정 부정을 하실 때 화자 입장이나 시의 문맥상 긍정 부정을 찾는다. 그리고 긍정 부정을 찾고 나서 그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실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를 찾을 때는 시 속에 중간중간 박혀있는 핵심 시어들을 가지고 찾는다. 굶주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흙이나 파고 살아. 뭐라도 있겠지 뭐. 그리고 울면서 살아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흙을 파먹고 삽이나 살라는 것은 굶주림을 때문에 굶주림을 겪는 그러한 삶, 노동,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라는 뜻이겠구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산이 말하는 형식을 통해서, 산이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산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자의 상황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구나, 이것까지. 이 초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볼게. 쑥이 되라고 했지만 어쨌든 얘가 뭐뭐라고 한다, 쑥이 되라고 한다. 같은 형식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얘도 부정적인 것으로 보겠다. 쑥은요, 만천재 피어요. 그래서 왜 어르신분들이 떡 같은 거, 쑥떡 만드실 때 얘들아, 쑥 아주 흔하게 길거리에서 막 뽑아다 이만큼 뽑아오시고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조금 하찮은 존재예요. 그리고 되게 얇고 이렇게 바닥에 피는, 그러니까 누구나 취할 수 있는 조금 하찮고 힘없고 약한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굶주리는 삶이잖아. 그러니 힘없고 그렇게 약한 존재다 라는 의미를 이해한 이유는 쑥을 같은 형식으로 봐서 부정으로 봤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쑥국새 울고 나왔잖아. 거기 울고 EBS가 한 말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뭐라 그랬냐면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심화하죠. 왜? 지금 화자의 정서가 부정적으로 울고 싶은데 거기에 쑥국새가 울어주면 내 정서는 더욱 부각되는 거. 이거 매번 배우는 거잖아. 저만치 홀로서서 날더러는요, 그렇게 쑥국새 마냥 울라고 하고요. 또 아비애미처럼 울라고 했어요. 그 아비애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굶주림 때문에 죽은 아비고요. 굶주림 때문에 죽은 애미잖아. 그렇게 울라고 한다. 그러니 울 수밖에 없는,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의 모습을 말하고 싶었겠지요. 계속 갑니다. 마무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 어디서 봤는데 얘들아. 흙이나 파먹다가 결국은 죽겠지. 아주 똑같진 않지만 어디서 봤어? 그렇죠. 맨 위에서 봤죠? 내가 형광펜으로 해놨잖아. 파란색으로 구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되게 유사하다. 똑같지 않아도 되고 똑같아도 되고 유사하네요. 그러면 요 부분 맨 위쪽과 맨 아래쪽이 유사하니까 우리는 수미상관이 쓰였습니다. 이럴 때 요 표현 써주는 건 알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작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작품인데, 자, 요거 이제 필기가 정리됐을까요? 자, 요거 좀 지우려고 얘들아. 정리가 됐어? 요거 지우고 싶어? 선생님 왜 지워요?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늘의 초점입니다. 자, 초점은 그래서 정희성이 박목월의 시를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박목월은 뭐라고 했는데? 박목월과 정희성의 차이가 대체 뭔데가 초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쪽과 저쪽, 이쪽과 저쪽에 써줄까? 그래. 이름으로 쓰기, 제목 쓰기 귀찮아서. 박목월의 시는요, 산이 날 애워싸고 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두 개 제가 쭉 그냥 나눌게요. 자, 공통점 여러분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공통점 표시해서 거기 밑에 필기하라고. 자, 빨간색으로 좀 써드릴까요? 자, 공통점은요, 아까 첫 번째 나왔던 거,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요. 똑같아. 박목월의 앞부분만 해볼까? 산이 날 애워싸고요. 뭐라고 했냐면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그리고 밭이나 일구며 살아라 한다. 씨나 뿌리고 밭을 일구고 살아가. 난 농사 싫은데 이면 부정일 수 있지만 그 문맥의 저쪽 끝까지 흐름을 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자연 친화적으로 그렇게 좀 마음을 넓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왜? 화자가 그렇게 살고 싶거든. 그렇게 나와요. 아들, 딸 나오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초점이야. 하지만 표현은 되게 유사하죠. 뭐가?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은 매우 유사하고 같지. 또 하나,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돼요. 뭐뭐 하라고 한다, 뭐뭐 하라고 한다. 박목월 씨도 마찬가지고 정희성의 시도 마찬가지야. 유사한 문장 구조, 조금 더 세련되게 써요.
형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더라. 그리고 맨 위와 맨 아래가 똑같았던 수미상가는 박목월의 시에서도 역시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공통점이라 할 수 있지만 제가 차이점을 보여드릴까요? 아주 극명하게 있었잖아. 뭐뭐 하라고 하죠. 뭐뭐 하라라고 명령의 형식을 취하면서 얘도 마찬가지야. 명령에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라고 살아라라고 명령을 한 건 맞지만 얘는 그 명령을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자신의 소망, 나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을 강조하는 거라면 그래요? 그렇다면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겠구나. 그런데 얘는 대충 그렇게 살다가 죽어. 흙이나 파묻다 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 를 말하고 싶은 거라면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아까 했잖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보라고 제가 핑크색으로 동그라미 세모해서 부정해놨으니까 시에서는 보시고 한번 확인은 다시 한번 하시되 어쨌든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다르죠. 그래서 아마 비교 분석을 할 때는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차피 비교 분석이니까 이거는 공통이고 이거 가와 나는 둘 다 이렇게 하고 있으나 나는 가에 비해서 가와 달리 이런 표현 쓰는 거 있잖아. 이건 100%라고 보셔야지요. 100%라고 봐야 된다면 지금 필기 꼼꼼히 해놓고 공부해야지. EBS는 일부 암기할 수 있는 건 암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시 초점.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학을 가르치면서 외워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EBS에 한정된 얘기야. 왜? EBS는 EBS가 강조했던 선지 표현들을 활용해서 나올 거거든. 그래서 뻔히 나올 만한 거 내가 집어주면 그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정희성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작품 꼭 박목월 시하고 비교 분석하는 거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